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긴 시간 동안 대국민 보고도 했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1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라는 부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표회담 생중계 부분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생중계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양보를 해서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고 이 비공개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이재명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전 수원지검의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탄핵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탄핵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조희연. 이 조희연에 대한 조희연이 전교조의 부탁을 받고 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조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다음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여러 가지 민주당의 갖가지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그 다음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의대 증원 부분, 의정 갈등 부분, 여기와 관련해서 의사들이 저렇게 무조건 증원은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의료개혁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 저런 반발을 무릅쓰고 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굉장히 격앙된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의료개혁 부분 또 연금개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동안 총선 때부터 계속 밝혀온 그 내용들입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국민들이 개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개혁도 하고 연금개혁도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개혁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개혁에는 언제나 반발이 뒤따른다. 그 반발을 무마해 가면서 국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국민들의 미래도 지키면서 그 반발을 무마해 가면서 현명하게 개혁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인사, 예산, 권한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처리해 가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죠. 의사 증원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사들이 지금 반발을 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서 해결해 갈 것인가? 그걸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 진정하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민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고민이 되려면, 해법을 찾는 고민이 되려면 정확한 정보, 현실 분석에 이어서 이 앞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탄력적인 방법들을, 국정의 수단들을 써나갈 때 이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부분도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탄력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고민이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고민은 볼 수가 없었다. 고집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제 만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밀릴 것 같더니 이재명 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윤 대통령의 오늘 이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에게만 맡겨두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두 발언만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이 배석을 합니다. 3+3 회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의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의 의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전략 부분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방향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한동훈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 이게 단순히 개딸 때문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국민들의 4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40%가 개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뭔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전략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가 문제가 많고 국회가 거의 난장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의 협조를 이재명도 지금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민생과 관련해서 자기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를 그냥 난장판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에 뭔가 많은 것을 한동훈 대표가 얻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부분입니다. 의료 대란은 분명히 와 있고 또 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모두 없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체제를 운영하겠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까지 비상의료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 어느 국민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고집에만 맡겨둘 수는 이제 없게 됐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법안을 만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쪽에서는 이번에 의제에 올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의제로 올릴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윤 대통령을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거기에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는 28가지 어제 이 민생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합의를 해서. 그 중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도 있습니다. 간호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국회에서 확정해 버립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의료개혁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 이 부분에 여야가 합의해서 중재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따르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의료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의제로 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오늘 이게 외압이 있었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외압이 없다면 뭐 어떤 형태의 특검을 해서 많은 제약을 한다면 헌법을 어기지 않도록 많이 고친다면 외압이 없다면 특검을 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거짓 주장을 했다라는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제3자 추천 방식입니다. 위헌 요소를 모두 빼고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 거짓 선동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도 이재명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이재명이 양보를 한다면 최상병 특검 많은 부분에 손질을 해서 최상병 특검도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더 협의를 거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한번 봐야 되고 경찰 수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민생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협의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양보를 할 부분, 양보를 하지 않을 부분,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이 부분은 전 국민의 절반 정도를 나눠주는 것이라면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뭔가를 받아줘야 또 이재명도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게 지금 여야 대표가 협의를 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뭘 지키고 뭘 줄 것이냐.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이 부분은 소득 하위 50%까지 정도는 한동훈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고집하겠다라고 되면 이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 방법 이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의료개혁을 놓고 당정 갈등이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건 사치다. 당정 갈등을 하는 것 자체도 사치다. 그만큼 지금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당정 갈등 아니라 무슨 갈등이라도 이 문제 풀어야 한다. 못할 게 없습니다. 이재명의 뭐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이 부분을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양보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달라졌습니다. 대법원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정한 판결, 신속한 재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정섭에 대해서 이 이정섭이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라든지 쌍방울 이 수사를 전담했던 소위 지휘했던 검사였습니다. 이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서 끌어댄 이유가 천안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공수처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부의 의혹이 있지만 이게 파면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가지고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정략적이다. 며칠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이재명의 이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부분, 탄핵을 남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게 되풀이되면 정말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이게 정략적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도 요즘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신속하고 엄정하고 이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조희연은
전교조의 지시를 받고 선거에서 전교조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교조의 요청을 받고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도 부당한 것이고 이 채용을 하면서 점수 조작까지를 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엄중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감 직위가 날아갔습니다. 당연하게. 이 재판 2년 9개월을 질질 끌었습니다. 조희연이 이걸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재판을 끌 수 있는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끌었지만 판결은 엄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좀 판이 커졌습니다. 10월은 이재명에 대한 2가지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또 문재인, 김정수 소환이 예정이 된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수사 속도로 보면 10월쯤 문재인이 소환되지 않겠느냐,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문다혜에 대한 특혜, 김정숙 타지마할, 그 이외에 문재인의 원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문재인을 소환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로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동훈이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이재명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이재명의 협조를 얻어내서 윤석열 정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서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를 또 필요할 때 견제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해졌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